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서울신문 전광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벌써 넉 달이 넘도록 이곳에서 장기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 때문에 나와 있는데요. 벌써 2명의 노동자가 전광판 꼭대기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벌인 지 오늘로 12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바로 케이블 TV, CNN 노동자들인데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쟁점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오늘은 저희 팟짱이 직접 이 현장에서 노동전문가이신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님과 함께 CNN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현장 인터뷰는 처음이시죠? 예. 오늘은 의원님께서 먼저 오셨어요. 네, 저는 시간은 칼 같습니다. 네. 저는 일찍 올 줄 알고 너무 늦게 나왔다가 저 진행자가 더 늦게 나오는. 말이 안 되죠? 자, 지금 저희 풍경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 서울신문 전광판 바로 밑에 커다란 빨간색 에어바운스가 양쪽에 설치가 돼 있고, 노동자들이 노숙 농성을 마치시고 아침에 지금 식사도 하시고. 컵라면 드시고 계십니다. 네, 컵라면 드시고 계시고, 또 이제 조금 있다 잠시 뒤에는 집회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의원님 좀 저보다 일찍 오셔서 현장을 쭉 둘러보셨어요. 콧물 나. 좀 어떻습니까? 가슴 아프죠. 제가 7월에 그 대표이사 장영보 만나 뵙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달라. 근데 그때는 완전히 강경하게 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회에서도 더 이상 조율할 방법이 없으니까 노숙농성 들어가고 결국 고공농성까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빨리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서야 언론에서 좀 관심 갖고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전 너무 가슴 아프고요. 죄송하기도 하고 CNN 노동자분들하고 제가 많이 알거든요. 한 네. 6개월 이상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근데 얼굴 뵙던 분들 저 노숙농성으로 야이고 수염 텁수룩하게 나고 그다음 아이들도 못 보고 급여도 못 받고 이 추위에서 덜덜덜덜 떨고 계시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치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주차를 하고 있어요. 현장음, 생생한 현장음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뭐 그렇게 춥겠나 싶어서 그냥 나왔는데 손도 시리고 으달달달 떨리기도 하고 많이 추운데 지금 저기서 비닐 한 장 덮고 주무신 것 같더라고요. 예, 비닐 한 장 덮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컵라면으로 때우시고 있는데 여하튼 이 CNN 현장에서 저희가 은수미 의원님과 단독 둘이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팟짱에 이렇게 단독 인터뷰하는 건 처음이세요? 처음입니다. 네, 자, 청취자들께 아까 CNN 노동자들과 인연을 강조하셨는데 이번에는 팟짱 청취자들을 위해서 뜨거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장윤선의 색깔 있는 인터뷰 팟짱과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랜 노숙농성과 고공농성에 지친 노동자분들께서 정말 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성남 중원구에 지금 지역 사무실을 냈어요. 재선에 도전을 하려고요. 야. 그래서 저도 지역과 지금 여기를 오가면서 좀 정신은 없지만 제가 중원 일하는 시민들께 이 C&M 사건을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안타까워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화이팅! 의원님께서 지역위원장 선거에 드디어 도전을 하셨어요. 저렇게 노동자들과 같이 있다가 노동자당을 따로 만들 것이다.
기자들이 걱정을 했는데 드디어 지역위원장 선거 출마하셨어요. 성남하고 무슨 인연이 좀 있으세요? 아니요, 예전에 제가 85년도에 성남이 노동운동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방문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88년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87년, 88년도에 그 백기환 선대본부가 있을 때 제가 옛날 얘기. 예, 그 당시에 또 성남 안양 네. 뭐 책임을 지고 방문을 했었던 정도 인연. 근데 지금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건설 일용서부터 임시 일용직도 굉장히 많고 네. 서민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딱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전 중원을 사랑하는데 중원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실지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겠죠. 제가 보기엔 사랑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동자들하고 늘 같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의원님을 외면할 리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동자당을 만들 줄 알았어. 한결같이 예. 노력하고 약속 지켜야죠. 네. 장윤선의 팟짱. 자, 의원님, 저희가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서 노숙농성을 여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7월 6일. 예, 예. 네. 오래됐습니다. 한 넉 달 넘었죠? 그렇죠. 넉 달 넘었는데요. 이렇게 넉 달이 넘도록 이렇게 노숙농성을 한 게 사실은 고용승계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원청 CNM과 노조가 맺은 고용승계 협약을 그냥 어느 날 느닷없이 번복을 해버리고 노동자들 109명을 해고를 해버렸는데, 자, 우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노조법 제81조에 따르면 이것은 부당행위입니다.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원래 2013년에 고용승계 등까지를 포함한 단체협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미 업계에서는 그 MBK가 팔고 매각을 할 거다라는 소문도 굉장히 횡행했고, 지금 매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이미 이렇게 매각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매각이 될 거라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걸로 인지가 돼서 사실 당시 매각과 무관하게 고용승계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잘 넘긴다, 이런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청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하청 중에서도 조합원들만 콕 집어가지고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지금 이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가요? 아니요, 그러진 않고 이게 좀 힘든 게요. 예. 하청이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정규직과 달리 하청은 내 새끼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소송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어서 네. 일단 주먹으로 당해버린 거죠. 그러면 법을 찾아서 네네. 소송 같은 걸 준비를 하지만 그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항의부터 하시게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를테면 이분들이 이유가 없어요. 열심히 잘 일하시다가 그냥 원청이든 하청이든 계약 관계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느닷없이 하청업체를 바꿔버리면서 근로계약을 안 해버리는, 그래서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해고가 되는 거죠. 해고가 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건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독 노동조합 가입서를 쓴 사람들에 대해서만 계약 해지 통보를, 그것도 문자로 일괄적으로 한날 한시에 통보를 했어요. 이게 그냥 그 카트에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오던데, 이게 영화보다 더 심각한 게 현실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부당노동행위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부당노동 행위고요. 그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렇게 좀 심한 짓이에요. 평균보다 심한 짓을 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주 투자사가 사모펀드, 그러니까 투기자본으로 알려진 MBK입니다. MBK가 이거 원래 이 CNM은 매입을 할 때 매입에 필요한 돈이 2조 500억 정도였어요. 그 중에 실제로 투자를 한 돈은 3,500억이고요. 나머지 1조 7천억 정도는 이렇게 기금을 모금을 하거나 대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대출을 담보를 뭘로 잡느냐면 CNM을 잡고 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샀는데 그 집 잡고 70% 이상을 대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매년 네네. 이자 비용만 한 1,0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한 53%는 일단 이자로 나갑니다. 예.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의 82%는 네. 배당금으로 나가요. 네네. 그러면 남는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는 돈이 없으니까 하청 늘려가지고 노동자 쥐어짜는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돈을 번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버는 족족 배당금 이자 이렇게 나갔다고 이야. 보시면 돼요. 이러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한 처음에 매입할 때부터 3, 4년 후, 4, 5년 후면 매각할 거다. 이런 이제 소문들이 많았고요. 결국 네. 매각 수순을 밟으면서 네.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벌어들인 돈도 모자라서 이제 사람도 잘라가면서 좀 회사를 가볍게 하고 회사의 가치를 높여서 좀 많은 돈을 받고 털고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 용어로 먹튀. 예, 먹튀 의혹이 있는 거죠. 그냥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노조가 먼저 저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노조가 먼저 알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리 예방 조치로 단협도 맺고 네. 뭐 이랬는데 이걸 해지를 하니까 결국 저항을 하고 그러면 저항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콕 찍어서 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땅에 발붙이고 살지 못하고 고공농성까지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일반 상식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정말 자본의 논리로 노동자들도 수시로 잘라버릴 수 있는 뭐 이런 지경에까지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우선 그 MBK 파트너스라는 회사. 근데 일단 저희들한테 CNM은 그 아주 그 낯익은 회사예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텔레비전을 딱 틀면 케이블 유선 네, 그렇죠.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CNM 이게 딱 뜨기 때문에 이 회사는 굉장히 익숙한데 도대체 이 회사의 대주주라고 하는 MBK 파트너스라는 회사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모펀드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사모펀드라는 게 어떤 건지 펀드가 회사를 해? 뭐 이런 궁금증도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청취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선 사모펀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한마디로 비공식적으로 돈을 모아서 기업을 팔고 사고 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MBK 파트너사는 우리나라 최대의 사모펀드예요. 약 운영 자금 한 4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회사가 CNM을 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외국의 사모펀드는 우리나라 이런 공적인 그런 이 통신이나 이걸 매입을 못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에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일단 만들고 네. 그 컴퍼니 이름으로 네. 이 CNM을 매입을 한 그래서 최대의 사모펀드 회사, 우리나라로서는 최대의 네. 사모펀드 회사이고 도대체 이 사모펀드의 기금을 네네. 누가 투자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아. 비공식적으로 계속 사고팔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캐나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여기에 지금 투자를 했다. 캐나다 연기금. 이런 왜냐하면 아무래도 회사를 사고팔고 하면서 고수익 배당을 하니까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뭐 외국 연기금이나 이런 공적연금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아요. 알 수는 없나요?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법상 전 세계적으로 사모펀드가 누구의 돈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완전히 비공개입니다. 이게 너무 끔찍한 상황인데요. 회사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은 도대체 나에게 월급을 주는 대주주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알 권리가 있는 건데요.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되고 사람이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건지 도대체 자본이 인간의 얼굴을 하지 않은 이런 방식으로 약탈적 자본을 짓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계속 분노가 치미는데요. 이를테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제도 개선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원래 처음서부터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법에 따르면 사실은 이런 사모펀드가 투자를 해서 특히 공공 서비스를 하는 케이블 통신 같은 경우를 매입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나 이런 데서 미리
제재를 했었어야죠. 근데 허용을 해버린 겁니다. 2008년에 MB 때. MB 때. 예, MB 그 때 또 유명한 MB 때 허용을 해버린 거죠. 허용을 해서 이제 들어와 버리면 더 이상은 현재 법상으로는 제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금융자본에 대한 제재 이것이 전 세계적인 쟁점이긴 해요. 네. 그런데 자본이 요즘은 공기처럼 우리 주변을 떠도는 데다가 얼굴도 알 수 없잖아요. 네. 가면을 수시로 바꿔 바꾸고. 쓰고 갑자기 가면 무도에서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잡기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힘들고요. 대신 이제 의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대출해 준 거거든요. 네, 네. 뭐 그런 은행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적법성을 따지고 이런 거라든가 뭐 고용부를 상대로 어쨌든 어떤 자본이 왔다 갔다 하든 간에 한국의 법에 따라서 고용승계를 제대로 하고 부당노동 행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규율을 할 수 있는 좀 보조적이긴 하지만 그런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어른들이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완전히 돈이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장윤선의 팟짱. 이 상황에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고공농성 도대체 땅에 발을 딛고 살 수 없어서 이 하늘로 20m인가요? 25m 이 전광판 위에 45m입니다. 45m. 아, 이게 다 부르는 사람마다 수치가 달라가지고, 예. 언론에선 25m라고. 20m, 예. 여하튼 여기에 올라가 계시는 임정균 씨를 네. 저희가 한번 연결을 해서, 셋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은 서울신문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앞에서 여자 둘이 오들오들 떨면서 임정균 동지하고 전화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제가 차에다 넣어놨어. 다양한 현장음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방을 차에 넣은 얘기를 가방을 찾고 있고. 네. 예. 발전기 소리도 들리고요. 그렇습니다. 예. 경찰들은 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까요? 추워서 그런 걸까요? 예. 여기가 매연이 많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매연도 많고요. 얼굴도 좀 문제가 되고 추위도 막아야 되고. 네. 다양한 용도. 예, 경찰들도 고생은 하죠. 네. 사실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을 하면 저분들도 고생을 안 할 텐데. 연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경찰 걱정을 하는 이 순간. 자, 임정균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밤에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오늘 바로 연결을 했는데요. 제 옆에 은수미 의원님 같이 나와 계시거든요. 우선 은수미 의원님과 인사부터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수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건강 어떠세요? 좀 괜찮습니다. 예, 좀 여기저기 좀 많이 아프고, 그쵸? 네, 좀 몸에 약간 이상은 있는데 버틸만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고공농성 하시는 분들을 한두 분 뵌 게 아니어서 쌍용차 고공농성,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공농성, 뭐 유성기업 고공농성 계속 하시는데 농성 끝나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예. 그래서 그 위에서 좁고 힘들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시겠지만 운동도 해주시고요. 네, 제발 건강하게 내려오시길 저희가 어쨌든 가능한 한 빨리 내려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경 많이 써주는 거 압니다. 예, 저희가 네. 많이 은승 의원님하고도 간담회도 많이 했고 국회에서 많이 애쓰시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 말씀 꼭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임 선생님 아까 몸이 별로 안 좋으시다고 하셨는데 제일 불편한 게 어떤 점이세요? 어디가 제일 안 좋으세요? 일단 건강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음식량을 굉장히 적게 좀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 안에가 전자파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저희 몸으로 한 2, 3일 동안은 몰랐는데 전자파. 전광판이라서 전광판이어서 예예. 네. 한 3일째서부터 지나고 나서는 몸들이 많이 붓더라고요. 손발하고.
그래가지고 꼭 아래 있으면 머리가 많이 아파요. 둘 다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안에 있는 시간을 점점 줄였습니다. 그래갖고 가능하면 밖에서 좀 많이 있으려고 예. 거의 대부분 밖에서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밖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고요. 밤에는 좀 그래도 기기가 좀 꺼져서 네네. 12시 넘어서는 기기가 좀 꺼지거든요. 그때는 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러면 지금 그 계속 거기에서 식사는 어떤 걸로 하시나요? 지난번에는 뭐 유동식 하셔서 초코 관련된 음식 그리고 즉석밥 이런 걸 드신다고 하셨는데 계속 그런 걸로 연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첫날에는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둘째 날서부터 이제 음식을 경찰하고 협조가 돼서 네. 음식을 좀 올려줘서 여기 농성장에서 저희 배우들이 시켜 먹는 밥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밥으로 같이 하고 있고. 네. 예, 아침에는 이제 밥을 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네. 사발면으로 대신 이제 보험병에다가 동지들이 올려줘서. 네. 사발면에다가 이렇게 아침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12일째예요, 오늘이. 오늘이 13일째. 13일째. 예. 네. 13일째인데 이제 좀 내려오고 싶다. 그러실 것 같아요. 집에 가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점점 없고요. 네.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한 4일째 넘어왔을 때, 그랬다. 좀 힘들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한번 더 강력하게 버텨보자. 그리고 여러 연대단위하고 정치단위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더 힘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네. 좀 더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버티고 잘 싸워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같이 올라온 여기 동생이 있는데, 성덕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네네. 그 동생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버티고 잘 이겨내자고 항상 얘기하면서 결이 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냥 평범하게 일만 하시던 분이 투사가 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하시는 게 정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다른 저희들한테 정치인들하고 힘이 좀 다르죠. 되고요. 예. 아니 그런데 임 선생님 저 사모님한테 편지 쓰고 올라가셨잖아요. 네. 예, 그대로 어떻게 댁하고는 연결을 하세요?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세요? 가능하면 집사람하고는 미안해서 통화는 자주 못하고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집사람은 이제 좀 이해를 많이 하게끔 노력을 자기도 한다고 하지만 네네. 아직도 좀 화가 좀 나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집사람하고 통화는 거의 좀 자제를 하고요. 애들한테만 가끔 이제 영상 통화 이제 합니다. 라고 아빠 일하고 있어서 좀만 더 기다리면 아빠 뭐 선물 사갖고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애들은 달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이들에게 내려가서 무슨 선물 주고 싶으세요? 내려오는 날 애들한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으세요? 이제 큰애는 아빠만 오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요. 네. 그다음에 둘째는 딸인데 강아지 인형을 되게 갖고 싶어해요. 네. 강아지 인형하고 또 막내는 아무거나 뭐 사줘도 워낙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자주 못 사줘서 사주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그 발밑에서 저희들 어쨌든 임 선생님 하루라도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가 팟짱도 또 은수미 의원님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끝으로 혹시 현장에서 그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얘기 혹은 또 박근혜 정부 혹은 MBK 파트너스 그리고 CNN 원청측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먼저 여기서 지켜보고 있으면 여러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좀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좀 가져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젊은 세대일수록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좀 의식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박근혜 그 정부한테는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진짜 좋은 소리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점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은 더 죽어가고 있고요. 정말 기득권이나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한테만 법이나 정치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정치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MBK 파트너스 좀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사모펀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규제나 규약이 좀 법률적으로 많이 없어서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규제를 해서 얘네들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좀 제대로 감시받고 그다음에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자세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영자로서 좀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방망경영하지 말고 노동자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경영, 그게 사모펀드로서의 첫 걸음이고 첫 자세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생긴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좀 제발 제대로 정신 차리고, 만약에 안 되면 이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끔 저희는 어떻게든 끝까지 진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진짜 싸울 겁니다. 그리고 네. 이거를 청취해줄 많은 시청자 여러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이 방송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에서 건강관리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꼭 건강한 몸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끝으로. 예, 정말 건강한 몸으로 내려오시고요. 지난번에 부인께서 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답장, 그러니까 편지를 쓴 걸 제대로 읽지도 못하시는 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다음에 애가 셋이나 된다 그러셔서 정말 용기를 많이 내셨구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저희 그런 용기 이어받아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그 회사 측에서 국회에 찾아온 건 아시죠? 예, 해결을 하겠다고는 하니까요. 어쨌든 이번에는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꼭지를 꼭 따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임 선생님 건강관리 하시고요. 저희가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저 위에 저희가 볼 수는 없지만 저 위에 계시는 임정균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의원님 제가 보니까 옆에서 살짝 이 동공에 이슬이 맺혀. 가슴이 아프죠? 전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공농성 하시는 분들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화업하시는 분들하고도 뭐 계속 거의 2년여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너무 먹먹해져서 요구하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그냥 법대로 지켜달라. 열심히 일하니 일한 대가를 달라. 나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 이 정도인데.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한 거 외에는 죄가 없는데 왜 하루아침에 이런 재난을 당해야 되는지, 난데없이 거리로 내쫓겨야 되는지 항상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제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세상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항상 이분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정치가 왜 있을까? 저 이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죽해야, 저 전자파, 핸드폰도 멀리 하는데, 저 전자파가 엄청 나오는 전광판 위로 올라가서, 자신의 문제를 걸고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나, 라는 참 답답함이 밀려드는데요. 자, 우선 이 대목에서 국회에 CNN 원청이 찾아왔었다고 들었습니다.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일단 국회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CNM TF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뭐 미창위, 미래창조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 상임위들을 다 모아서 일단 의원들 한 10명 정도가 참여한 TF를 만들고 이제 문제 제기를 시작을 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분들이 지난주에 찾아오셨어요. 네, 네. 찾아오셔서 일단 109명 해고 네.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노조가 그거 외에 더 중요한 게 구조조정이나 이제 뭐 그러니까 문제와 관련한 고용 승계하고요. 임단협을 지키는 거, 그다음에 노조 활동 보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109명 해고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수백 명 해고해버리면 이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네. 그래서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의견을 저희들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109명 해고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 승계 등등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밝혀달라. 네. 당장 해결해달라는 거 아니다. 그런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밝혀주고 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약속만 하면 네. 그것도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네. 언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까? 지금 현재 CNM 측에서 서울청의 중재를 받아서 노조하고 협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협상 결과를 좀 보고를 받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점검을 해서 만남을 가질까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읽어도 되는 걸까요? 뭐 외형상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혼자서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을 땐 정말 노하더라고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7월이었어요. 7월에. 얘가 노숙농성 시작하기 전에 네. 농성에 가는 게 문제가 있고 빨리 해결하는 게 좋고 회사 측도 그게 좋습니다. 이미지 손상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빨리 해결을 해달라 했는데 그때는 아니었던 거죠. 네. 근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네. 사실은 긍정적인 신호이긴 한데 네. 저희들이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의원을 해보면서 이제 느끼는데 시민들께서는 왜 노조는 저렇게 강력한 저항을 하고 네. 좀 저럴까 네. 미리미리 좀 타협을 하면 안 될까 하시는데 저도 겪어보니까 6개월을 쭉 겪어보니 네. 분노하게 되고 미리미리 해결을 말을 안 들어주니 저렇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확답을 받지 않는 한 사실은 사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서 네. 이 정도 시그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자, 의원님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임정균 씨에게 올라갈 물품이 아, 네, 그러네요. 검사를 받고 있어요. 네. 경찰들한테. 생수 한 통, 그 다음에 컵 라면. 컵라면 냄새까지 맡네. 와. 아주 철저해요. 네, 대한민국 경찰이 아주 철저해요. 저런 건 철저하면서 왜 네.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불철저한 걸까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 장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요 네. 이렇게 물품 올라가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네. 처음에는 물품이라도 올려 보내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이야. 왜냐하면 단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단수 맞아요. 음식 공급 금지 이거라도 협조를 해줘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 맞아요. 김진숙 노동. 예. 그러니까 최저 인권도 지켜주지 않는데 고맙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절박함이 네. 참 아쉽고요. 우리가 목숨을 부지해야 되고 사람을 살려야 되다 보니 저는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해결될 일이 있으면 정말 정치인이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해결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저런 물품 좀 이제는 올라가지 않아도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저 전자파가 있는 전광파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요. 바람이 불면요, 어지럽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땅으로 내려오면 한동안 적응을 못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허리, 그 다음에 뭐 팔다리 이런 데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네.
앞서 원청 CNM 사측이 와서 109명 해고 문제는 해결하겠다. 그렇지만 그 밖의 이슈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관련된 노동조합 활동, 요거 곤란하다. 그리고 임단협. 지금 답할 수 없다였습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네. 그건 차차. 네. 그런데 그런 건 차차 해결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할 때 깨끗하게 끝내야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네.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노조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겠다. 네. 그런 가이드라인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많은 요구하는 거 아니고 욕심 많이 안 부려요. 임금 많이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협상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있노라라는 회사 측의 초기안을 일단 좀 보여주시고 네. 그러면 협상 과정을 통해서 또 서로 조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해결 쪽으로 가는구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보여달라 이런 겁니다. 네. 정말 많은 요구하지 않고 있고 그냥 가족들하고 아이가 셋인데 저분이 저기 있고 싶겠어요. 집에 가서 애들하고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은 게 아빠의 심정일 텐데 그러지 못하고 벌써 열흘 넘도록 저 위에서 하시는 분 몸도 안 좋고 다 따뜻한 데 가서 자고 싶지 저 길바닥에서 자고 싶은 사람들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파업 농성이 길어지지 않도록 정치권 안에서 해결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 주 아니라고 하셨죠? 일단 이번 주 안에 협상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필요해서 회사 측에도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일단 일주일 정도 지켜보겠다. 네. 그리고 나서 협상 진전이 없다면 뭐 우리가 다시 본사를 찾아가든 우리도 농성에 합류하든 하여튼 온갖 방법을 다 해볼 터이니 알아서 하라. 그리고 지금 각 상임위별로 CNN과 관련해서 뭐 은행 대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 비리 혐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지금 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네.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러 의원들이 계십니다. 네.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마음을 함께 해주시는 의원들이 한 20-30명은 있어서 20-30명에 모여도 이 정도밖에 못한다는 건 가슴 아프지만 어쨌든 그런 힘으로 정치를 정말 저런 어려운 분들하고 함께하는 정치,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로 크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CNM 노동자들 사실 큰 언론이 세게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팟짱이나 또 그 밖에 작은 언론들이 이 CNM 노동자들의 농성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마 이분들도 힘을 잃지 않고 열심히 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혹은 우리의 아이들이 언제 저런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고용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치더라고요. 특히 이제 청년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내 코가 석자라서 관심을 못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함께 저런 문제 하나를 해결을 하면 결국 나한테 닥칠 재난을 없애는 거거든요. 물론 정치가 앞장서야죠. 그래서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한 번이라도 눈길 주시고 그래서 마음으로 격려를 해주십시오. 아마 커다란 힘이 될 겁니다. 네. 은수미 의원님과 함께 CNM 고공농성 현장에서 함께 저희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아침에 일찍 손 시려오시죠? 좀 많이 시려운데 저분들은 얼마나 죽겠어요. 예. 하여튼 예, 그래도 오늘은 좀 날이 네, 그렇게- 영하는 아니어서 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하,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